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자, 장중시장 진행할게요. 자, 시장이 드디어 23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기다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올라와서 기분이 좋은 건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상승을 해줄 것이냐 아니냐 이 그 기로에 좀 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오늘 잘 올라오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2350포인트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 저항대, 자 그것을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 일단 FOMC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만 해도 시장에는 그대로 호재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은 없을 거라 생각돼요. 그렇다면 네,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만약에 2350이라는 뭐 저항대 돌파하게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 기대감을 외국인들이 계속 살리고 있어요.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확장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11월 달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지가 된다면 시장은 뭐 2400, 2500도 네, 노려다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폴란드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호재로 전환이 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좌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 상황에서는 오늘 양봉이 제법 세게 나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항대 2350포인트가 바로 가까이에 왔습니다. 이제는 1% 정도만 올라가면은 바로 저항대 만나게 되거든요. 이것을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뭐 FOMC 결과에 달려있겠습니다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죠. 뭐 좋은 얘기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해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양봉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지난 7월과 8월 수준에 있었던 모양새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양봉의 크기가 좀 올망졸망하게 귀엽게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크면 좀 징그럽잖아요. 그죠? 작고 귀엽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된다. 뭐 커도 꼭 징그럽지는 않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간다라면은 이제 지난 2700포인트 정도 수준의 수급 상황을 넘어서면서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주가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수급은 이미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자, 이것은 매집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다 보셔야 되겠죠.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매수를 들어가시거나 뭐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조금 네, 주춤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은 매수 타이밍이 네, 오후 늦게 또 나오겠죠. 네, 그런 시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중간에 따라가기는 조금 애매하실 것 같아요. 네, 장중에 매매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 현재로서는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계속 종목도 올라가는 거 홀딩만 잘 유지해 주시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어요. 코스닥이 원래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되지만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는 부분들이 보통 시총 상위 종목들,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네, 강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일단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뭐 조금 욕심내면은 4천억 정도 순매수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그 정도 나오겠지만 추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금융투자가 눈치 보면서 살살 따라오고 있죠. 아, 이쯤이면 얘네들이 좀 멈출 것 같은데, 팔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도 계속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다, 따라가자, 이런 형태의 느낌이고요. 연기금은 또 사는 척 하다가 또 빠지겠죠.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형성되고 있어서 수급 차원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집이 확실히 맞는 것 같다 판단을 계속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이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LG화학 또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신고가 흐름이잖아요.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만 설마 여기에다가 대고서 100만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건 고평가예요. 퍼가 900배를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00대였거든요. 지금 900대 넘어갔어요. 자, 일단은 실적 개선에 대한 큰
어떤 보따리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 고평가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는 6만원대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자, 6만원대 안착하게 되면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이닉스도 오늘은 반등 실마리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반등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갭이라고 하더라도요. 추가 상승 나오면서 5일선 정도는 회복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 의견 보시는 게 유리할 거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뭐 양호한 편인데 셀트리온이 조금 내렸어요. 코스닥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셀트리온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이격을 좁히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그냥 쏘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올랐고 분위기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급등세, 네, 원전 관련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또 수혜를 많이 주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한전 KPS도요 13%대 상승하면서 반방에 치고 올라간 모습이에요. 이 종목 월급 종목이었는데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쑥 올라오니까 이제 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기대감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또 한국전력도 같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같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좀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냥 보합권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얘들 지금 약세, 그다음에 HLB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약세 보이네요. 이런 쪽에서 시총 상위 종목이 좀 밀리니까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를 사지 코스닥을 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어떤 모멘텀이나 동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도 볼게요. 오늘은 상한가 종목이 있네요. 유신이 오늘 상한가. 유신의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잘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포지션이 이제 올 여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상승 추세 타는 종목이 몇 개 있죠. 오늘 또 뜬금없이 상승하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 계속 타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 흐름 타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대신에 추세가 꺾인다. 오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황을 보니까 수급에서 조금 매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오늘 프로그램하고 외국계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하고 기관 쪽 집계는 아직 안 보이지만 요것도 현재가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오늘 매매 동향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계 쪽에서 지금 보면은 매도가 많이 잡히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전기술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니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 지금 잡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전산업 뭐 한전 KPS,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잘 올라가고 있다. 네, 보성파워텍, 네, 원전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상승률은요, 3% 정도.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 빈약한 거 아니야 싶기도 하겠습니다만, 괜찮아요. 3%면은 어딥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뭐 1%든 2%든 또 마감까지 이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가기만 한다라면 여기서는 우리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시장도 저점권에서 겨우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라고만 보시면 되죠. 자, 하락률 같은 경우는요, 오늘 레드로버, 네, 뭐 어차피 끝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참전 글로벌 이런 거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코롱 티슈진이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라젠과 같은 흐름이에요. 상한가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다음날 변동성 커지게 되면 바로 팔아 그랬죠. 안 파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 이후에 물량이 터진다, 변동성 커진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단기 급등기에서 돈을 잃을 확률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빠진 종목도 보면은 EM 플러스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에서 3% 정도 사이다.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상승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도 많이 올랐어요. GS건설도 땅 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뭐 롯데케미칼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휠라홀딩스도 오늘은 조금 반등이 있네요. 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흠잡을 게 없이 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오랜만이에요. 그죠? 다 좋아지고 있고, 다, 네, 긍정적이다. 이런 분위기 오랜만인데, 즐기세요. 네, 뭐, 올라가서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시장 올라가는데, 어떡하죠? 네, 뭘 어떻게,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죠? 내려갈 때도 그냥 놔두시면 되고, 올라갈 때도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일정 구간에 도달해서 내가 뭔가 변화를 꾀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서두르실 이유가 없어요.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즐기세요. 자, 매매 동향 보시면, 원전, 일종 매수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매도는 LG이노텍. LG이노텍은 지금 주가 더 떨어지더라도 당분간은 매수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살짝 꺾이는 듯한 느낌인데 대체적으로 좀 애매하게 서 있는 모습이네요. 이거 참고하시고. 한전 기술, 요거는 매도를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차익 실현일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일단은 물량 자체가 적어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주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것들 매수로 들어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도 볼게요. 외국인도 오늘 매수를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 어제에 의해서 또 사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팔고 있습니다. 마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도 반등 약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팔고 있는 거 아까 확인하셨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네이버 이런 종목들 살짝씩 뭐 움직이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경계성 물량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어떤 의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평가라는 것은 네,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LG생활건강도 계속 나빠지고 있었는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네, 코로나에 대한 어떤 종식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코로나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뭔가 기대감을 좀 만들어주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흠잡을 게 없어요. 네, 그냥 우리가 조금 올라가는데 지루하다. 하지만 올라가면서 지루한 건 괜찮죠. 즐거운 지루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주는 거,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냥 가지시면서 즐겁게 그냥 일 보시면 되겠어요. 뭐 주가가 떨어질 때나 상승할 때나 변화는 없어요. 항상 매수할 종목들은 매수할 타이밍에서 매수하는 거고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라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저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매도를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또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저점권이고 아직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했죠. 아마 지수가 2400포인트 정도 되면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 돈을 충분히 써야 되니까요. 미리미리 돈 써서 나중에 돈 없이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현금 아끼시면서 천천히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후에도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질런지는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후에도 즐거운 투자하시고요. 이따가 식사하시고 14시에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14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